상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많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토신 때문입니다. 락토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락토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락토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할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며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집중해 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며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추에 락토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이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좋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상추 안에 락토신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락토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답니다. 상추는 또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루테인은 영양제로 많이 먹고 계시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루테인이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며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며 두피에 염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모낭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의 열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이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릿결도 좋게 해주는 것이죠. 밤잠 설치시는 분들 계시죠? 상추를 드시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의 효능이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락토카리움 성분뿐만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락토카리움 성분은 상추잎보다는 상추대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잎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상추잎을 건조시킨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추잎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두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셔도 됩니다.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락토카리움의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요.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아무 상추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상추가 있는데요. 일반 상추에 비해 락토카리움의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여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염증을 제거해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러한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상추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드시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는데 상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쌈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쌈장에는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2310mg이 들어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데 쌈장 한 수저 정도만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45%나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죠.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된답니다. 나트륨이 혈관에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쌈을 드실 때 쌈장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죠. 시래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된장국 중에서 시래기를 넣은 시래기 된장국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래기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식재료라 매우 친숙하죠. 시래기는 주로 무청이나 대추잎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밥상에 올라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맛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까지 가득한 건강식품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효능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거예요. 시래기와 뼈 건강 잘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놀라셨죠? 시래기에는 100g당 칼슘 함량이 우유의 3배나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시래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뼈 건강에 칼슘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시래기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뼈의 칼슘 합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의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뼈의 생성을 돕고 뼈의 분해를 억제하여 뼈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칼슘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들이 뼈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래기를 잘 익혀서 먹으면 더 흡수율도 좋아지는데요. 이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뼈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 건 알고 계시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그늘에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식이섬유가 무청의 4배 정도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시래기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내에 물과 함께 팽창하여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래기는 장내에 유익한 세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장내에 유익한 세균은 시래기의 식이섬유를 먹고 번식하며 또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섭취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식물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화합물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장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시래기 꼭 드셔야 되겠죠. 시래기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간 해독 능력입니다. 시래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이 간을 매우 건강하게 하는데요. 비타민 C는 보통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시래기에도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해독작용을 잘 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시래기를 섭취하면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시래기에는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러한 미네랄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간은 알코올이나 지방, 환경적인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간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시래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시래기에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시래기를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래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시래기를 5주 동안 꾸준하게 섭취한 실험군들의 혈압이 일반 대조군 쥐들에 비해 혈압이 23%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예요. 특히 혈압을 걱정하시는 노년분들은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시래기 이것과 먹으면 찰떡궁합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예요. 시래기와 두부는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서로 보완되는 환상의 조합인데요.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시래기의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죠. 시래기와 두부는 모두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국을 끓일 때 두부와 시래기를 넣어 조리하면 고소한 된장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시래기의 식이섬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매우 풍부하답니다.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시래기 두부찜이 있는데요. 시래기와 두부를 함께 찜통에 찐 후에 간장, 다진 마늘, 파, 참기름 등의 양념을 넣어서 시래기에 잘 묻힌 뒤에 양념된 시래기를 쪄둔 두부에 돌돌 말아주는데요.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두 번째, 시래기와 함께 먹을 때 매우 좋은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한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또한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버섯 또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영양이 보완되고 잘 결합되어서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넣고 찌개나 국을 만들면 시래기의 깊은 맛과 버섯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한 끼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은 시래기와 버섯을 밥에 함께 넣어 밥을 짓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조리도 간편하면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진 시래기 버섯밥이 완성이 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시래기와 된장은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 하면 된장국이 먼저 떠오르죠? 시래기 된장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인데요. 된장국에 들어가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적인 한국의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알고 계신가요? 된장은 유산균이 풍부하여서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시래기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시래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한 된장의 짭짤한 맛이 시래기의 은은한 맛을 잘 살려줘 된장찌개나 국에 시래기를 넣으면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두 음식의 조합이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있는 시래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몸에 유익한 영양 정보도 중요하지만 섭취 시 유의할 점도 꼭 아셔야겠죠.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 드실 때 이런 분들은 꼭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시래기에는 칼륨이 많다고 했잖아요.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래기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칼륨 섭취를 과도하게 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시래기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 두 번째는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이에요.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역시 몸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식이섬유가 장을 과하게 자극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쑥 잘못 드시면 맹독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드시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서 채취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어요. 쑥과 비슷해서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해서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서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쑥의 독성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고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과 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데요.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서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약재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의학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바로 우유예요.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겠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서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의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주어 염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크게 낮아지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2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 숙변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의 유해균을 제거해줘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쑥을 드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건 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쌀이에요.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서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예요.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요. 그래서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온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고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되는 거죠. 또한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정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이 되고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며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서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C가 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질환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서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궁합이 되는 거죠. 쑥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은데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아주 좋죠.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 할 때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오이가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 혹시 모르셨죠?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는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 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몸에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따로 먹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드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까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소금, 나트륨을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에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바로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인데요.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인데요.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는 그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비타민 K는 그 혈관과 뼈 건강에 그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그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 수치가 낮았고 그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그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만나 그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그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그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 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 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 노폐물도 배출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에는 그 설탕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를 드셔야 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은 바로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걸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시잖아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에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그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이는 그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그 얻은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